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상 관람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르게 사람 중심으로 한 10명 뽑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사실 요즘에 아주 전국을 핫하게 흔들고 있는 사건이 울산 선거 개입 사건하고 선거 개입 의혹 사건하고 그다음에 유재수 사건이죠. 먼저 이제 울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의 어떤 그 실세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절친이라고 알려진 송철호 변호사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총동원된 친위 세력들의 어떤 그 모든 집단적인 그 사적 권력 남용, 그 심지어는 청와대 실세들이 청와대 행정관들 다 동원해서 경찰 수사 인력까지 조직적으로 동원한 정말 전형적인 그 직권 남용 그리고 사적 권력 농단의 그런 모습을 띠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시청자분들께서도 다 동의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수 사건도요, 그렇게 그 울산 그 선거 개입 의혹 사건만큼만 그 어떤 그 경찰 수사 인력을 직접 막 동원하고 이러지는 않았지만은 그에 못지않은 권력농단이다. 근데 유재수 사건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요, 훨씬 더 경찰 조직을 동원한 사건보다도 구중궁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최고 권력자를 정점으로 하는 최고 실세 10명이 유재수와 함께 웃고 권력을 나누고 유재수를 보호하고 유재수를 갖다가 비호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이런 나름의 또 울산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못지않은 사적 권력 농단이고 특히 권력 실세들의 농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재수 사건을 중심으로 친문 세력의 10인방을 한번 인물별로 한 명씩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유재수는요, 여러분이 잘 모르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친노 지그들 세계에서는 유재수가 이거였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왜냐하면 친노 운동권 이 아이들, 이거 친노 친문 세력들이 있잖아요. 얘들은 한 번도 공무원을 안 해보고 무슨 이렇게 행정고시, 사법고시 이런 그 관료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사실 멍살 모릅니다. 특히 경제계 쪽, 실물 경제도 모르지만은 경제 관료 쪽을 모르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 유재수는 춘천 출신의 행정고시 합격한 경제 관료로서 노무현 대통령과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에 그 파견 근무 나감으로써 인연을 맺어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유재수는 친노 친문 세력들에게 개인적으로 그 재테크, 돈을 굴리는 거 있잖아요. 돈을 굴리려면은 금융기관, 은행, 증권회사, 펀드, 뭐 투자운용회사, 그 다음에 뭐 제2금융권,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물 경제인들, 기업인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친노의 그 여러 인사들이 개인적으로 재산을 불려가게 하는 어떤 길 안내자로서 금융 재테크의 길 안내자, 이런 역할을 상당히 2004년도부터 인연을 맺은 사람들과 이렇게 해왔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유재수 사건이 터지자 조국의 펀드, 투자운용사 정경심 교수까지 해서 거기에 대해서 연관지어서 저는 좀 의심도 해봤거든요. 아무튼 유재수는 그런 역할 하나가 있고, 또 하나 다 중요한 역할은요, 특히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는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경제계를 모릅니다. 경제계를 모르고 특히 경제 관료계, 그러니까 우리 그 경제 부처의 인사를 모르는 거죠. 금융계 인사도 모르는 거고. 근데 유재수는 그 경제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아주 빠꼼이죠, 빠꼼이. 그래서 이 유재수가
문재인 정권의 경제 관료, 금융인들, 경제인들을 등용하는데 상당히 인사 정보의 창구 역할을 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그 걸러내는 어떤 그 이 정수기 역할까지 해가지고 그 인적 네트워크, 인재 풀을 갖다가 특히 그 경제 금융계의 인재 풀을 갖다가 이렇게 걸러주고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주 핵심으로서 지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유재수가요, 두 번째로 등장한 인물은 이호철 전 민정수석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마지막 민정수석이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정말로 가까운 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노 친문의 부산파, 부산 인명의 총괄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부울경, 특히 PK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출마자라든지 또 아니면은 각 그 시장 군수, 그다음에 광역단체장 출마자까지도 이 이호철 전 수석이 다 스크린하고 다 선정하고 상의하는 그런 역할을 할 정도로 실세인 걸로 압니다. 근데 이 유재수는 청와대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할 적에, 노무현 대통령 때 파견 나가서 근무할 적에 이 이호철이 문재인 민정수석실에서 이호철이 민정비서관하고 있을 적에 그 밑에 행정관으로 가가지고 같이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호철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호철이 형 합니다. 그리고 이때 다시 또 인연을 맺은 게 일부속실에서 행정관으로 잠깐 같이 근무하고 같이 청와대에서 일을 했던 김경수, 나중에 연설비서관을 하고 그 다음 국회의원을 거쳐서 지금은 경남지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김경수는 나중에 유재수 사건이 터지고, 유재수가 사건이 터지기 전에 유재수가 금융계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경제 관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할 적에 그런 인사 관련해 가지고 네 번째로 등장하는 윤건영,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정말 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국정상황실장 하는. 그래서 김경수와 함께 더불어서 윤건영과 함께, 그리고 텔레그램을 같이 하면서 이 경제 인사를 같이 논의하는 그런 걸로 지금 현재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캠프에 유재수, 이호철, 김경수, 윤건영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유재수가 개인 비리가 좀 있었는 모양이에요. 여러 가지를 해서 워낙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워낙 좋은 자리고 노른자 자리고, 거기는 뭐 이제 거치면은 다 장차관으로 무조건 올라가는 그런 코스 아닙니까? 그래서 있는데 이제 개인 비위가 발견돼 가지고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실 산하,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실 산하, 밑에 이인걸 특감반장 산하 특감반원이 이 유재수 사건을 갖다가 감찰을 해서 올리는 거죠. 비첩보를 올리니까 감찰반원인 그 감찰반원 모 씨하고,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이인걸 특감반장하고, 그 다음에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실까지 잘 올라갔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김태우 그 전 수사관의 전언에 의하면은 그때 그 이인걸 특감반장이 맞아, 유재수 이 셔 이거 진짜 잡아야 되겠네, 셔 죽여야 되겠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인걸도 사법고시 합격한 변호사예요, 특감반장. 그 다음에 박영철 비서관도 사법고시 합격한 비서 올라갔는데, 박영철이 조국 민정수석실에 올라가가지고 이 유재수에 대한 비위, 유재수 비위 감찰에 대한 중단 의혹이, 감찰이 딱 중단돼 버립니다. 그래서 조국, 박영철, 이인걸 이렇게 중단돼 버려. 근데 이 감찰이 한참 진행되고 있었대요. 진행되고 있었는데 여기서 진행돼가지고 1차 결과를 갖다가 어떻게 유재수를 갖다 1차적으로 봐주냐면요, 감찰은 일시 중단하고 이 조국이 100원으로 시켜서 민정비서관실 옆에 따로 있는 민정비서관 100원으로 시켜서 금융위원회에 통보하라고 합니다.
유재수가 근무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있지 않습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김용범, 위원장 최종구한테 연락을 해서 비위가 없었대요. 조국 얘기는 그렇습니다. 조국 당시의 민정수석 얘기는 비리의 근거가 약해서 그냥 사생활에 좀 문제가 있었다. 사생활의 문제가. 그래서 그 사생활의 문제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해줘라. 그렇게 해서 다시 등장하는 백원우 당시의 민정비서관이 금융위원회에 통보를 했답니다. 그 비위가요, 사생활이가 어떤 무슨 뭐 여러 가지 개인 뭐 여자 문제든 무슨 문제든 사생활에 좀 지저분한 문제라서 공무원의 품위가 손상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정수석실에서 당연히 갔다가 징계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금융위원회 갔다가 통보만 하고 인사에 참고하라고 그랬답니다. 백원우도 동원대가 조국하고 이렇게 해서 짬짬해가지고 인사에 참고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러이런 사생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징계 절차에 하십시오 라고 금융위원회 통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조국과 백원우가 일단 1차적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조국이는 그 후에 누가 있는지 몰라도 아무튼 감찰이 중단돼가지고 박영철하고 밑에 특감반장한테 하지 말라고 이런 상황, 감찰을 중단시키고 있는. 그리고 감찰을 중단시켜서 한참 또 감찰 중단시키기 전에 진행되고 있는데 또 하나의 문재인 정권에 진짜 숨어있는 실세가 또 하나 등장합니다. 천경득. 여기도 사법고시 합격한 변호사입니다. 천경득 지금 현재 문재인 청와대의 총무회계팀의 선임 행정관입니다. 이 천경득 변호사는요, 천경득 선임 행정관은 2012년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하고 대선에 붙었을 때, 그리고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선거에 또 붙었을 때, 이 두 대선에 전부 다 회계 담당, 격리 담당.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때 전국에 그 지지자들이 보내주는 몇백억의 그 펀드 자금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관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대선 자금에 전부 회계 격리를 하는 그 실무 총 책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대선을 거치고 대선이 끝나서 대통령이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의 천경득 변호사가 청와대 총무회계팀의 선임 행정관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자리죠. 이 천경득 선임 행정관이 자기하고 좀 친분이 있는 감찰반장 이인걸 변호사에게 좀 만나자 하더니, 야, 유재수가 우리 같은 인너 서클이야. 유재수가 이거 핵심은 이렇게 우리 서클이야. 이렇게 가니까 좀 적당히 하라고. 감찰 중단하라고. 지금 거기까지 지금 드러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조국 위에 선상에서 누가 했는지 몰라도 아무튼 밑에서는 또 밑에대로 또 그렇게 움직였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감찰이 중단되고 감찰이 무마되고 단순한 사생활 문제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금융위원회 통보만 돼가지고 금융위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약간 한 2달인가 잠적해가지고 나중에 사표 내고, 나중에 오히려 유재수가 어디로 갔습니까? 그런 개인 사생활로 통보받아가지고 사표를 내고 잠적하고 사표 냈던 이 그 고위 관료가 다시 느닷없이 승진해버렸어요. 승진해가지고 오히려 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그 다음에 재경부 이런 걸 다 총괄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수석 전문위원으로 승진해서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갔습니까? 2018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춘천 출신의 유재수, 사생활에 비징계 처분에 통보가 있었던 유재수, 이 수석 전문위원이 또 갑자기 부산시에 경제부시장으로 갔지 않습니까? 누구 백으로 갔을까요? 어거돈 부산시장은 춘천 출신인 이 경제관료 유재수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자, 그래 보십시오. 이호철, 김경수, 윤건영, 조국, 박영철, 이인걸, 백원우, 천경득, 그리고 유재수 본인에서 9명 아닙니까? 이제 딱 1명 남았습니다. 누굽니까? 이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맨날 그랬대요. 야, 오천영 연락 안 왔어? 뭐 이러고 말. 그리고 심지어 이 특감반원한테 장하성 저기 정책실장이 뭐, 그 혹시 뭐 정보를 줘서 나를 캔 거 아니요? 이렇게 득이 만만해가지고 오히려 감찰반원을 갖다가, 조롱하고 했던 이 유재수가 오철형이라고 불렀는데 또 한 사람 제인형이라고 불렀대요. 확인은 안 됐는데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철형, 제인형. 제인형의 성이 뭡니까? 문재인 지금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재수가 이런 개인 비리, 유재수가 경제 관료에서 이렇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승승장구해서 요직에 가고 요직에서 비위가 발견됐는데도 문재인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이, 정말 실세들이 유재수를 갖다 감싸고 오히려 더 승진시키고 그렇게 해서 지금에 이르러서 결국에 유재수는 윤석열 검찰에 의해서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유재수를 둘러싼 문재인 정권의 실세 10인방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자, 유재수가 맨 처음 2004년도에 청와대에서 만났던 이호철 전 민정수석,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국정홍보실장, 백원우 민정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청경덕 선임행정관, 그리고 유재수 본인, 그리고 유재수가 형이라고 불렀던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10사람입니다. 씁쓸하면서도 좀 재미는 있었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